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고 하지만 매번 그 다짐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죠. 특히 운동을 예로 들면 새해 첫날엔 헬스장이 붐비는데 2주만 돼도 사람들이 줄기 시작합니다.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마음가짐의 문제일까요? 정신력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몸에 필요한 건 운동이 아니고 뭔가를 새롭게 하는 일이 아닌 몸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피곤해서 억지로 회사를 가고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회사에 퇴근 후 바로 뻗어버리고 휴일만 되면 침대에서 하루 종일 자도 피곤하다면 지금 몸이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게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리고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내 마음가짐이 아직 결심이 안 섰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도,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보면 운동을 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건 칼로리가 본인의 대사량보다 높게 먹어서 살찐 사람들의 기준으로 일관되게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총 대사량보다 칼로리를 높게 먹어서 살찐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몸의 체계를 변환시켜야겠지만, 덜 먹어서 살이 오히려 찌신 분들은 운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계를 변환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칼로리를 적게 먹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칼로리가 적게 먹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해당 문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몸의 회복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적게 먹는데 살이 찌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혈당과 그리고 혈압에 대해서 관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그거는 몸에서 소화가 되면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해가 되면서 그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이는데, 포도당은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근육에도 배치하고 간에도 배치하고, 그리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슐린은 안정신호로 역할을 하는데, 근데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오면 인슐린 자체가 적게 분비가 돼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수치만큼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적게 분비가 되면 인슐린과 연관되어 있는 신장의 수분과 그리고 나트륨의 재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과 나트륨의 재흡수율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갖고 있는 혈액량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혈압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뇌로도 피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팔, 다리까지 우리 몸의 끝까지 피가 안전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족냉증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피가 제대로 충분한 양이 돌지 않으니까 우리 몸이 낮에도 멍하게 됩니다. 피곤하지 않아도. 그리고 피곤한 느낌을 계속 받고요. 혈압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안정 신호가 적게 들어오는 단기내는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특정 시스템을 발동시켜요. 그래서 단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그 기간이 장기로 넘어가게 되면 단기에 혈압을 올리려고 억지로 가동시켰던 그 시스템들이 지치게 되고, 장기가 되어버리면 교감신경의 운동이 계속 활발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코르티졸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도 하는데, 그 혈압을 올려주는 그 과정에서 근육에서 에너지를 빼와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혈압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화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에너지를 지방으로 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계속 먹어도 근육으로 바로 가지 않아서 합성이 덜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근육으로 가기 전에 복부의 지방으로 먼저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우리가 원하는 근육이나 건강한 몸이 되는 게 아닌 이제 복부에 지방을 쌓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의도하지 않는 바로 몸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계를 변경시키려면 적어도 4주간의 회복 기간을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4주간의 회복 기간을 말씀드리려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 영상에서는 2주간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단을 짜서 총 대사량과 그리고 섭취 칼로리를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 2주간은 절대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식단으로 먹는 것만 맞추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짜려면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총 칼로리, 두 번째는 먹는 식단의 탄단지 비율,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를 먹는 시간입니다. 우선 총 칼로리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만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못 드시는 분들이 그리고 안 먹으시는 분들이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는 GI 지수가 낮아야 되기도 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샐러드랑 사과를 챙겨 먹는 걸로 우선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만약에 활동량이 많다면 혈당을 빨리 열어주는 빵이나 그리고 피넛버터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어떻게 먹냐 하면은 점심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반식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식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식을 먹을 때 중요한 거는 밥을 제발 많이 드세요. 밥을 절대 반 공기만 먹지 마시고 밥이 소화가 잘 안 되더라도 천천히 먹으면서 밥을 한 공기 아니면 더 먹을 수 있다면 하나 반 공기 정도를 먹어주세요. 그러면 점심은 그 정도만 해도 되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텀이 길기 때문에 소화가 되신다면 중간에 3시나 4시쯤에 이제 고구마랑 그리고 빵이나 빵 같은 경우는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빵은 혈당을 너무 빨리 올려주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나 그리고 단백질, 밥 아니면 바나나 같은 거를 먹어주세요. 맛빵 같은 것도 간식으로 먹을 수 있게 팩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사서 먹어주면 좋고요. 그러면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소화가 되면 먹을 만한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녁을 집에 늦게 와서 퇴근해서 이제 먹게 되시잖아요. 그럼 한 7시, 8시 정도 되실 텐데 그럼 저녁은 뭘 먹어야 되냐 하면은 밥 한 공기 꼭 먹어주시고 그리고 고기랑 같이 곁들여 있는 거를 꼭 먹어주세요. 근데 고기를 뭐를 먹냐면 이제 육류를 좋아하시면은 육류 먹어도 좋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육류가 너무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선 같은 거를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꼭 챙겨주세요. 생선을 매일 먹기가 힘들다면 요즘에는 가시 같은 거 다 발라서 나오는 제품도 많고 그리고 한 팩당 포장돼 있어가지고 먹기 쉽게 나오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챙겨 드시는 씨몬스터 같은 데도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켜서 먹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 섭취 칼로리를 먹을 때 써봤던 그 어플에 지금 내가 입력했던 거를 다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섭취 칼로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밑으로 내리다 보면 나오거든요. 탄단지 비율이. 그러면 탄단지 비율을 한번 보시고 탄단지를 처음에
2주차 때는 6대 2대 2로 맞출 거예요. 60%, 20%, 20% 해서. 지금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덜 먹어도 되고, 그리고 탄수화물 비중을 처음엔 회복 기간이라 좀 늘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식단에 대한 비율과 그리고 식단을 왜 이렇게 짰는지, 그리고 먹는 시간까지 해서 식단을 좀 더 파고들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식단을 이제 2주 지나서 어떻게 짜야 되고, 그걸 짜면서 이제 우리는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뭘 추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 회복되면서 어떤 이정표들이 나타나는지 이걸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2주간은 살이 조금 찌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회복 기간에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 내가 회복을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먹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운동을 꾸준히는 했는데 섭취 칼로리를 계속 덜 먹으셨던 분들은 이제 2주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냐면은, 좀 더 길면은 4주 안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인바디를 재보시면 근력량이 한 5kg 정도 갑자기 늘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잘 내가 가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잘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주간 우리 몸의 회복을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몸의 체계를 우선적으로 바꿔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